네, 안녕하십니까. 올라투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참, 그 사이에 또 안 좋은 방향으로 완전히 흘러버렸습니다. 지금 0.63% 하락. 하루만 봤을 때는 뭐 엄청난 폭락은 아니지만, 이 며칠 사이를 보면은 참 이제 다시 뭐 2600, 2700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네, 2300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향해서 지금, 아니죠. 뭐 거의 뭐 전저점이라 큰 차이도 없네요. 네, 지금 큰 차이도 없는 상황인데 전저점을 돌파하는 안 좋은 쪽으로 이탈이죠. 네,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달러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1,400원이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00원 이거 심각한 겁니다 했는데 거기서 100원이 더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뭐 통화서프 얘기 나오고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러다 저렇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달러라는 게 단순하게 계속 말씀드리면 1,100원에서 1,200원 되면 수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매출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수입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야 이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다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가를 가정했을 때는 이제 달러가 올라서 환차 이익이 생겼지만 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삼성전자를 바닥에서 샀는데 1,000원어치 바닥에서 샀는데 손실을 보는 그런 웃긴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가치를 좀 못 느껴.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이나 뭐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제 자기들 자국주의를 좀 강화시키잖아요. 뭐 반도체 칩이 어쩌고 이거저거 다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이제 쏠리는 모습도 있고 지금 이제 채권 쪽으로 요즘 뭐 국채 수익률도 좋고 요즘 안전자산을 투자해도 수익이 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이 기준금리 자체가 상당히 지금 3.25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그 은행에다가만 맡겨도 뭐 어디 채권이나 그러니까 미 국채 같은 데만 투자를 해도 수익률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네는 어차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조 단위 굴린 애들 많잖아요. 1조를 맡기면은 300억씩 떨어지는데 뭐 세금 떼서 뭐 얼마 되든 뭐 어쨌든 몇백억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주식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확보를 거의 뭐 역대 최대치 그러니까 계속 이제 현금 확보를 상당히 이제 눈에 띄게 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막 이제 비공개 뜨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올해는 그냥 현금을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공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50% 확률이지만 어쨌든 맞췄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긴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양적 완화를 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익숙해지면 알잖아요. 이거 그렇게 뭐 인류가 막 멸망할 그러니까 다 죽는 이제 걸려서 좋을 건 없지만 그냥 멸망하거나 갑자기 뭐 그러니까 무슨 흑사병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인류가 대응을 해 나가면서 다시 정상화 되겠구나. 그래서 양적 완화를 너무 심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의 긴축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 이상으로 이제 지금 긴축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금리를 솔직히 2%대까지만 올릴 줄 알았는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엄청나거든요. 근데 얘네는 지금 뭐 5%도 보는 것 같고 뭐 지금 4.3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 기대치가 상당히 지금 다 4% 넘는다고 하잖아요. 전망들이 뭐 연말이나 내년에는 4%를 뚫어버린다. 0.5 몇 번씩만 더 올려도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케이, 나는 뭐 어쨌든 현금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하락했으니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뭐라고 나올 거냐면요, 이거 보고 이제 쌍바닥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100%입니다. 볼 것 이제 드라마는 굳이 다음 편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뻔한 드라마가 지금 이 패턴을 보고 쌍바닥 찍고 다시 한 여기 뭐 2300이라고 할게요. 2300 정도 찍고 한 2000 여기까지 오는 거 불가능해 보이지 않잖아요. 2300 찍고 2450 네,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지금 흐름이 아니라 뭐 걔네들이 어디까지 이제 목표로 볼지는 몰라도 2450 그럴듯하죠. 예? 그럼 여기서 다들 이제 매수하실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2300 분명히 이제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또 이렇게 그냥 쫙쫙쫙 가버릴 수가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막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도 진짜로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이 내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올해 말부터 좀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 여름부터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바닥이 어딘지 솔직히 이런 선 같은 걸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파월이 결정하는 거지, 바닥이라는 건요. 여기서도 그냥 여기도 바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코스피가 5천 가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차트 패턴 이런 거보다는 사실 이제 파월의 그 결정과 이제 전 세계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의 결정, 그리고 좀 러시아 전쟁도 있고 하니까, 지금 러시아 전쟁도 상당히 오늘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죠. 뭐 동원령, 뭐 지금 전쟁을 끝내려는 모습이 아니라 뭐 끝까지 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뭐 핵미사일도 뭐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 상당히 지금은 밑도 끝도 없는 바닥을 실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식 자체를 보실 게 아니라 차라리 금도 달러 때문에 지금은 또 사기가 애매한 상황인데, 그냥 어쨌든 적금 드시라고, 적금이나 국채, 저는 지방채나 뭐 채권, 그러니까 뭐 사채, 그러니까 기업채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보거든요. NPL 이런 것 좀 투자하지 마시고, NPL 같은 거 가끔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NPL은 하지 마시고요. NPL은 뭐 100배를 벌든 얼마를 벌든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NPL 하지 마시고, 일단 국채만, 선진국 국채요. 정확히 말하면 선진국 국채만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막 이제 국채가 유행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머징 이제 국채를, 그러니까 막 개발도상국 국채를 끼워 팔기도 할 건데, 그런 거 빼고 그냥 지금은 수익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1% 나도 지금 감사해, 진짜 농담 안 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1% 수익 내요 하면 얼마나 장난하냐, 미쳤냐, 1% 수익 내서 뭐 할 거야, 이럴 정도로 1% 수익률은 별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 여기서 가지고 있던 분들 지금 1% 수익률이 아쉬울 겁니다. 플러스 1%라는 게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나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갈지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응이라는 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에 굳이 그러니까 막 그 전에도 이제 2.5 이렇게 올렸을 때 그래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매수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제 이벤트가 끝나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럴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이 통화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양적 완화의 시대가 아니라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절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 주식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 미국 주식을 예를 들어 지금 나스닥 한 11,000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달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을 이제 매수하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자 달러가, 그러니까 그 미국 주식을 하실 때, 미국 주식 하신 분은 알 거예요. 달러로 먼저 환전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하는 경우, 요즘 안 해, 그냥 원화로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제가 했던 걸 경험으로 바탕을 봤을 때, 달러 환전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매수가, 달러를 내가, 예를 들어 지금 1,400만 원이 있어야 이제 $10,000가 되는 거죠. 1,400만 원 있으면 $10,000가 되는데, 이거 1,100원일 때, 그러니까 달러가 1,100원일 때랑 1,400원일 때랑 이제 투자 할 수 있는 달러의 그 수가 달라지는 거죠. 달러의 양이 달라지고, 예를 들면 달러가 만약에 또 이제 1,300원까지만 오더라도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1,300원도 사실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낮다고 볼 수 없는 이제 그 환율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지금 1,500원까지 납둔다는 건 상당히 말도 안 되거든요. 진짜로 이거는 한국은행 찾아가야 됩니다. 뭐 하냐고, 니네 기재부랑 한국은행 일 안 하냐고 진짜 해야 될 정도로 1,500원, 1,600원 가는 거는 진짜 IMF, 지금도 IMF 소리가 나오는데, IMF 이상의 지금 위기가 올 수가 있는,
이게 달러 올라서 돈 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국가를 걱정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오르면 괜찮은데 뭐 1,100원에서 1,200 몇십 원이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지금은 국가 뭐 어쩌고 저쩌고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가 부도의 날도 보시면은 그 영화 보면은 막 이게 달러가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이거 지금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좀 해법을 내놔야 되고 뭐 어쨌든 그런 어떤 대응이 있으면은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차손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는 없죠. 아휴, 하여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8천 이하 보시는 게 농담 아닙니다. 8천 이하에서 매수를 생각하는 게 맞지. 지금 11,000 그냥 좀 약간 의미 있는 숫자 같은 그 숫자에서 이제 매직 넘버라고 하죠. 그런 넘버에서 매수하시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봐야 되고 미국 주식은 이제 투자할 때 두 가지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사는 게 아니라 달러로 사야 돼서 지금 매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중에야 뭐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최대한 바닥에서 진짜 바닥에서 사야죠. 11,000이 그러니까 나중에 뭐 13,000, 14,000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5,000, 6,000 갔다가 그렇게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최소한 8,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말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좀 종목보다는 지금 아마 이제 상한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또 있으니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오늘도 뭐 몇백 종목은 일단 상승을 했잖아요. 600, 700? 네, 700개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간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뭐 주가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나는 할 거다 라는 분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또 보세요. 그 인기 있는 종목들이 또 한 달 뒤에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주가가 줄줄줄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급등주는 내일의 하락주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의 종목 대주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주산업은 이제 지금 러시아 동원령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때 유명했던 게 이제 곡물 가격 급등이다 보니까 대주산업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주성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죠. 우크라이나 때 이제 우크라이나 처음에 이제 곡물 가격 급등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랐었는데 대주산업이 이번에 러시아 동원령과 뭐 러시아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강세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 요즘 또 뜨는 게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요. 이게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뭐냐면 이게 걸리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괜찮아요. 사람은 괜찮은데 돼지가 걸리면 100%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걸린 돼지를 살짝 이게 그러니까 사람한테 문제가 없더라도 먹기가 또 그러니까 사실 폐사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폐기 처분 이렇게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에다가 러시아까지 있다 보니 이제 급등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충분히 나왔고 지금 이제 이번에는 보통 제가 이제 상승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급등하면은 내일 뭐 어느 정도 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좀 매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만 내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표가를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250원만 보고 지금은요 절대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6,000원 가든 7,000원 가든요 절대 지금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지금은 1% 수익에도 감사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최대한 하라는 어떤 의미에서 3% 정도의 목표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럼 내가 뭐하러 주식하냐 나 지금 손실이 다른 데서 본 게 있기 때문에 30%씩 수익을 내야 커버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익을 조금씩 내되 무조건 현금 확보하시고 차라리 연말이나 내년 봄에 적금 드는 게 괜히 이렇게 주식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으실 겁니다. 적금하면 이제 수익률이 3, 4%밖에 안 되죠.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자 1%를 비웠던 사람 예를 들어 뭐 적금하면 그 당시 적금하면 1% 수익 줬을 거예요. 저금리니까. 그래서 1% 장난 아니야. 그딴 걸 누가 투자하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3, 4%라고 적금은 이제 100% 수익 나는 거잖아요. 적금은 뭐 대박은 안 나죠. 절대 대박은 안 나는데 그 4% 수익을 비웃는 사람들 중에 과연 4% 수익을 내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한번 내년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렇게 오늘처럼 야, 하루에 25%씩 벌 수도 있는데 누가 4% 수익 나는 걸 뭐하러 투자하냐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적금은요 사실 수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세금까지 떼니까 사실 실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 적금은 그냥 지금 이제 긴축 시대는 좀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평생 적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긴축 시대에 좀 해두시고 그리고 적금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주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이 매매 중독인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적금을 하면서 약간 도를 닦아야 돼요. 적금은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돈을 이제 묶어두잖아요. 돈을 잠가버리죠. 그럼 그거 가지고 매매를 못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돈의 무게를 만들고 돈에 한번 좀 어차피 제가 평생 적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긴축의 시대만 적금을 하든 국채를 사시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진짜 바닥이 오면 코스피 뭐 한 1800 이렇게 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1800을 얘기해야 될 만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적금보다도 수익을 못 낼 정도로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은 거죠. 적금만큼도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최대한 현금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4,100원, 250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타이트하게 가야죠. 그리고 만약에 4,000원 돌파하면 익절 손절. 진짜 이건 역대급으로 타이트한데 이게 왜냐면은 지금 뭐 이게 폭락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1%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4,000원 익절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게 나중에 뭐 7,000원 가든 8,000원 가든요.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어차피 확률은 50%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를 항상 대비해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